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시장 상황 정말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한쪽에서는 분명히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오히려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혀 다른 두 얼굴을 하고 있는 시장의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주식시장은 움츠려들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이 시장의 역설을 만들어내고 있는 서로 부딪히는 데이터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하루 만에 3.57% 올랐고요. 휘발유는 무려 3.8%나 급등했습니다. 이건 뭐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경고 신호라고 할 수 있죠. 공급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런 에너지 쇼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니 S&P 500 선물은 0.91% 올랐고요. 특히 우리나라 야간 선물은 2.52%나 폭등했어요. 위험 자산이 오히려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강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자, 그럼 이 현상이 우리한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일단 시장 참여자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공포감보다는 기업 실적 같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더 큰 점수를 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시나리오도 있는데요. 바로 숏 커버링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 이거 아닌데 싶어서 손실을 줄이려고 허겁지겁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서 주가를 확 끌어올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장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가지 핵심 단서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단서들을 맞추다 보면 전체 그림이 보일 겁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배럴당 92.87달러. 이 숫자가 하반기 물가가 어떻게 될지 가장 안개 속으로 만드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가가 여기서 더 뛴다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거란 신호니까요. 두 번째 단서는 환율입니다. 달러당 1478.05원. 와,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보통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런데도 야간 선물이 그렇게 강했다는 건 이 환율 압박을 이겨낼 만한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높은 환율과 유가가 결국 가리키는 건 바로 higher for longer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높은 금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가겠구나 하는 시장의 걱정인 거죠. 실제로 채권 금리가 오르는 게 그 증거인데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강세를 보인다. 이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자, 우리 조사의 마지막 세 번째 단서입니다. 바로 안전자산의 대표 주자, 금 가격인데요. 온스당 4,758.3달러. 최근에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모습이죠. 금 가격이 오른다는 건 지금 시장의 복잡한 심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물가가 계속 오를 것 같으니 금이라도 사둬야겠다 하는 수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 같은 화폐 가치가 떨어질지 모르니 안전한 금으로 피하자 하는 심리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안과 기대가 공존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을 실제 시장에서 매매하는 전문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들의 시각을 통해서 이 상황이 위험인지 아니면 기회인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딱 한 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왼쪽 편에는 에너지 가격 급등, 고금리, 환율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 공포 진영이 있고요. 오른쪽 편에는 주식 선물이 강하고 S&P 500 흐름도 괜찮으니 괜찮다는 성장에 대한 자신감 진영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표를 보면 트레이더들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예를 들어 주식 시장만 봐도 환율이 오르니까 외국인들 돈 빼면 어떡하지? 이게 리스크인 동시에 야간 선물이 강하게 오르는 걸 보면서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하나? 하는 기회를 동시에 보고 있다는 거죠. 다른 자산들도 마찬가지로 위험과 기회가 아주 명확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이 혼란스러운 시장을 헤쳐나갈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전략은 딱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집중입니다. 특정 섹터에 우리의 시선을 모아야 하고요. 둘째는 활용입니다. 시장의 흔들림을 오히려 기회로 쓰는 거죠. 마지막 셋째는 주시입니다. 결정적인 지표를 놓치지 않고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까요? 먼저 집중할 대상은 높은 환율 때문에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수출 대형주, 그리고 당연히 유가 상승의 수혜를 직접 받는 정유나 에너지 섹터입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큰 변동성을 활용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주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국채 금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채 금리가 연준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시장의 신호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금리가 오른다는 건 시장이 더 강한 성장이나 더 끈질긴 인플레이션을 예상한다는 뜻이고, 이건 연준이 계속 매파적인 자세를 유지하게 만드는 압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무작정 공격적으로 자산을 늘리기보다는 잠시 한 발 물러서서 전략을 다시 가다듬을 때입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혹시 모를 충격에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이 혼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회를 보고 계신가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